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3-3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노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은 점점점 더 괴롭힐 수 있으니까 화를 확 내야 나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다든지, 누가 내 것을 훔쳐가는데 그냥 옆에서 보고 웃고만 있다면은 역시 더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분노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익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내면 안 돼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유익한 점이 있어도 또 반대로 분노는 자기를 망가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물론 분노해서 자기를 잘 방어하고 지키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잘못된 분노는 관리해서 또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같이 가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신의 분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죠. 페이지로는 37쪽입니다. 분노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분노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분노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화를 내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우선 지시한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일을 시켰는데 일이 거꾸로 돼 있다든지 또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니, 그러면 화가 나겠죠. 또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고집을 부릴 때, 역시 무시당할 때 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무시당할 때. 무시당하니까. 가인도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된 걸 뉘우치기보다 분노의 감정이 먼저 발생을 한 거죠. 또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희망이 없을 때 화가 납니다. 주고받는 말이 잘못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대화하다가 화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한 모욕과 비난을 받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기려고 할 때, 때로는 마음이 속상해 있을 때 그냥 화가 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나면 괜히 나 때문에 바보같이 행동하고 잘못된 걸 그냥 선택한 내가 얄밉고,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셀프 분노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냥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이 화를 나게 하기도 합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거나 투표에서 지거나 그러면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뭐 불공평한 사회적인 문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이런 열등감적인 비교, 이런 데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쌓여있는 분노로 인해서 이게 또 습관화돼 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학습된 분노에 의해서 또 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우리 사회에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우리가 그대로 다 폭발시키다 보면 맨날 사건 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또 조절하고 있나요? 그래도 어떤 분은 화를 즉시 내지만 어떤 분은 화를 잘 조절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셔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또 해체시켜서 내놓는 사람들도 있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통해서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속상하게 하고 또 그냥 자기 스스로가 밉고 자녀를 왜 그렇게 대하나 이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화가 나기도 할 때가 있죠. 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신 분들은 분노하지 않고도 아이를 잘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화를 내고 나면 보통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내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가 냉랭해진다든지 부부 관계가 더 안 좋게 간다든지 아이들이 더 그냥 곁길로 빠진다든지 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루에 몇 번이나 분노를 나타내는가요? 내 안에 분노가 나타날 때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대로 노출되는가? 아니면 소화시키는가? 상대방이 분노할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은 거기다 더 기름 붓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 불을 꺼야 되는데 기름을 부어요. 네, 그래서 공감해 주지 못하고 뭘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뭘 잘했는데 그러면서 따지다 보니까 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분노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신은 분노를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요? 자신의 분노. 지금 나의 상태에서 분노에 대해서 나는 좀 심한 것 같아. 나는 그냥 화 꼭 안 내도 될 일에 이 습관화된 것 같아.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이것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자신의 분노 조절 능력을 한번 지수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감정 조절을 잘해서 화낼 일에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10점 만점에 만점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바로 화를 낸다. 이런 분들은 5점 정도 줄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해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제로 상태에 그래서 0점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건 사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가까이 다가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분은 10점 만점. 이런 분들은 성품도 성품이지만 나름대로는 훈련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을 보고 문제점만 보고 그런 어떤 말들을 하다 보면은 그냥 싸우게 된다. 이런 분들은 한 5점 정도. 낙제 점수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왜 내가 말하면 꼭 싸움으로 끝날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주먹질을 한다든지, 뭐 때려 부신다든지, 뭐 더 안 좋은 상태로 간다든지, 더 심각한 행동을 취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사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죠.
자, 분노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노가 있고, 둘째는 습관화된 분노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분노는 말 그대로 어떤 상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습관화된 분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고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돼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항상 짜증과 분노가 나타나죠.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내면에서 항상 잠재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부터 화잘 내는 걸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적인 분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분노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